그런데 영국 트러스 수상의 감세안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주성 교수의 계란경제학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감세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44일 만에 사임을 했거든요. 이 1980년대의 보수 혁명을 상징했던 레이거나믹스를 롤 모델로 삼아서 내놓은 대규모 감세안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는 정치 이념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정부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5%나 낮추고, 또 법인세율을 원래 인상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는 식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대안은 별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은 악재에 시달리던 영국 금융시장은 혼돈에 빠졌고, 급기야 영국 국채와 파운드와의 투매 현상이 이제 벌어졌죠. 다만 영국 중앙은행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제 기존의 정책과 또 충돌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악위가 잘 맞지가 않고, 또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통상 이제 재정 적자를 할 때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은 이 재정 적자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적자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물론 이제 감세를 해서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고 성장이 촉진되면은 세수가 더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논리가 얼마나 잘 먹힐지는 어떤 특정 시대나 국가의 정책 환경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40여 년 전인 1981년의 레이거나믹스는 당시 이제 최고소득세율이 70%, 법인세율이 46% 수준이던 어떤 큰 정부 시대에 대한 어떤 반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정부가 세금은 많이 거두어 가는데 실제 경제 성과는 시원치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깎아줘서 시장과 민간 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한테 힘이 많이 실린 것이죠. 당시 이제 GDP의 3%에 가까운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는데, 이때도 재정 적자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건 정부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감세와 더불어 지출 삭감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죠. 지출을 올리기는 쉬워도 다시 깎기는 어렵거든요. 어 결과적으로 지출 삭감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인제 당시 냉전 체제 상황을 반영해서 군비 지출이 늘어 가지고 적자 폭은 더 커졌습니다.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레이건 행정부는 소위 레퍼 커브라는 이론을 동원을 했는데, 이것은 경제 세율이 너무 높으면 차라리 세율을 좀 낮춰 주게 되면은 경제 활력이 커지면서 세금이 더 거친다. 그러니까 세율을 낮추는데 세금은 더 거친다라는 식의 논리이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제 결국 실증적으로 이것이 인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죠.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몇 차례 증세를 해서 이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했습니다. 요컨대 이 레이거나믹스가 남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감세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구조적인 재정 적자 발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영국 트러스 수상의 감세안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은 1980년대하고 정책 환경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쓴 책 재정 전쟁의 제 5장에서 강조를 했는데, 현실에서 정부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집권당의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 특히 이제 한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 조류가 이제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이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옮겨가던 시기였고, 지금은 오히려 세계화에서 벗어나서 다시 큰 정부로 향하는 시기이거든요.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지출,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한 의료 지출, 기후 변화에 따르는 어떤 환경 투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미중 갈등, 신냉전 체제에 따르는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적인 정부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은 커지는 큰 정부로 가는 시대에 대규모 감세를 하게 되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GD 정부 부채가 GDP의 150%를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인제 재정 적자를 할 때 그 나라의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으면은 외국 그 자본들이 좀 그 국채를 사줄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대표적인 국제 결제 통화, 소위 기축 통화라고 불리우는 국제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절반 정도는 외국 자본이 소화를 해 줍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소위 이제 국제 자본들이 피난처, 세이프 헤이븐을 인제 찾아 나서거든요. 이게 달러화가 대표적인 세이프 헤이븐이 되겠죠. 영국의 파운드화도 19 세기나 20 세기 초반까지는 그런 어떤 위상을 누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이 감세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이 파운드화가 상당히 약세에 있었던 인제 상태가 되는데, 이 재정 적자나 다른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채 투매가 벌어지니까 인제 파운드화가 더욱 인제 약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공급 측면 정책이 무조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적 자원이나 기술 수준, 성장 인프라 같은 어떤 기초 요건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러한 어떤 가격 요인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세금 인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영국은 1960년대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빅뱅, 소위 그 대규모 금융 규제 완화의 인제 그 결과로 금융 서비스 부분이 이제 경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이 브렉시트를 겪으면서 상당히 그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늙어가고 제조업 기반은 녹슬어 가고 그런 인제 상황에서 인제 감세 정책 하나만으로 얼마나 이것이 이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시장이 인제 쪼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상을 좀 종합을 해 보면은 한마디로 자국이 청한 정책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그 세처 수상이나 레이건 시대의 보수 혁명에 대한 향수만으로 무모한 정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그러니까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신뢰도도 문제가 되는데요. 투명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경제 주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세안 같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된 논의나 검증도 없이 그러니까 수상 취임하고 2주 만에 덜컥 이렇게 발표를 인제 해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밀실에서 이렇게 급조된 이 정책의 투명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리니까 국채를 판다고 했다가 다시 또 사들인다고 하고, 또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다가 다시 또 뭐 양적 완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인제 시장 불안이 커지고, 또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감세 정책을 일부 철회한다고 했고, 또 재무장관을 이제 교체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인제 정부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인제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한 정책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이나 내세우며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그 결과는 되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고 법인세 인하를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정책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인제 인플레이션, 환율 문제, 금리 문제, 경기 침체 등 공통적인 변수가 많죠.
당장의 재정 상황은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어떤 정치가 실종되고 정책 능력이 의심받고 대통령 지지도도 높지 못하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경계할 요인들이 많이 있지요. 어 일단은 우리는 남이 실수를 하면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이제 이런 능력을 잘 갖추려면은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